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스팟 꾸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테마를 선택했잖아요. 오늘은 이 설정 페이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혼자 할 때는 제 마음대로 했는데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테마가 속도만 따질 건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주관적으로 선택하실 부분이긴 한데, 제가 기존에 애드센스를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스팟에다가 다른 스킨들을 좀 적용해 봤어요. 좀 더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에센셜입니다. 제가 사이드바가 없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포스팅 페이지 안에는 사이드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오고,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수익이 많은 포스팅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에센셜로 앞으로는 진행하겠습니다. 배신당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테마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언제든지 바꿔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만 세팅 잘 해놓으시면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걱정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백업 건너뛰기 하고, 원래 이 스킨을 백업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 스팟은 블로그 전체를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자료가 많이 있거나 메타 태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일단 백업해 두고, 혹시 잘못되면 다시 불러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해놓은 게 없으니까 백업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테마가 적용됐고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프로필이 있고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글 쓰시기 전에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면 이제 상식적인 거긴 한데,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듣고 같이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목 먼저 적어주셔야 되고요. 요거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사양 잡스라는 이름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을 적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익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요 키워드를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구글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특히 구글 SEO 쪽 관련된 곳에서는 당연히 블로그를 하나의 주제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세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잡블로그는 일기 같은 거잖아요. 일기도 저의 삶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드러내진 않으니까 잡블로그로 운영할 거라고는 아예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블로그 운영하는 한 가지 주제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제목에는 주요 키워드를 넣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제목 부분에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검색 노출에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드리면, 그럼 저는 잡블로그인데 어떻게 해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쓰는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설명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넣을 수 있는데, 이곳에도 키워드 위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사양 잡스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검색 노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그쵸? 구글, SEO 이런 식으로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500자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사실 단어를 넣으라는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넣으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은 키워드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제목처럼 자신이 가장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는 그런 키워드를 기준으로 넣으시면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콤마콤마로 하지 마시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 블로그 설명에 관련된 취지와 맞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장하시고요. 블로그 언어는 이제 고르실 수 있는데 한국어가 있는 게 다행이죠. 성인용 콘텐츠는 권하지 않습니다. 성인용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긴 하는데, 다루더라도 독자들에게 경고 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고, 개인이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연령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아이디 속성이 있는데, 애널리틱스에 구글
구글 블로그 스팟을 등록하시면 속성이 생기고 UA나 GA 구글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 넣으셔도 되고 HTML에 넣으셔도 되는데 티스토리처럼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기 넣으셔도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는 무조건 켜주셔야 돼요. 검색 엔진에 표시됨. 이거 안 켜주시면 검색 안 됩니다. 블로그에서. 그리고 블로그 주소 돼 있고 맞춤 도메인. 맞춤 도메인에서는 이제 우리 2차 도메인이나 하위 도메인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HTTPS가 요즘에 쓰는 방식입니다. 켜주시고요. 네, 여기는 뭐 의미 없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 명이서 팀 블로그 하는 건데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사무실을 차리시거나 가족끼리 할 땐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페이지 최대 게시물 수는 이제 홈에 들어갔을 때 글이 몇 개가 게시되냐 이런 겁니다. 다음에서 최저가 블로그로 이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한 개로 맞춥니다. 한 개. 왜냐면 지금 보이는 블로그 포스팅 외에 다른 글들이 노출돼 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저품질과 광고 게재 제한, 이 공격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정보를 없앱니다. 블로그 자체에 있는 다른 글들에 대한 정보를 주기를 원치 않지만 이 블로그 스팟은 우리가 다음 최적화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률을 낮추고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링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블로그를 지향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제가 정해진 전문 블로그가 되면 운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블로그 내에서 홈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글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보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탈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들어오신 한 분이 엄청나게 높은 체류 시간과 높은 클릭률들을 보여주고 나가세요. 실제로 글을 읽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글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게시물 수를 늘려도 됩니다. 또 하나, 게시물 수를 늘리게 되면 홈 화면에서 여러 게시물들이 동시에 뜨잖아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뜹니다. 애드센스에서 쉽게 할 때는 자동 광고에 보면 게시물과 게시물 사이에 광고가 뜨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최대 게시물 수를 최소 2개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슈 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8개로 해주겠습니다. 저장. 네, 됐고요. 글 템플릿은 새 글을 쓸 때마다 똑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길 원하면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새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가 바로 자동으로 뜨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걸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써야 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 다음에 글쓰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트 박스는 이건 옛날 스타일이라서 별로 관심 없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당연한 건데,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1인가요? 발표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키우면서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터치게 해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기능인데, 지금은 이거를 키고 끄면서 뭐가 달라진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차이는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자, 댓글 위치. 댓글은 제가 안 좋다 그랬죠. 이상한 품질이 낮은 웹사이트 링크 남겨놓으면 내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숨기기 하시고요. 댓글 달 수 있는 사람, 이 블로그 회원만. 구글 회원이면서 블로그 스팟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니까. 물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경우 있죠. 제 유튜브처럼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블로그는 당연히 켜놓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익을 낼 거니까 댓글 검토 항상 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검토 요청을 보낼 이메일 주소 필요 없고요. 댓글 보안 문자 켜십시오. 가능하면 못 달게 해야 돼요. 자, 이메일을 사용하고 계시, 이거 옛날 스타일이고, 댓글 알림 이메일 뭐 필요 없고요. 시간대 태평양으로 돼 있죠. 그래도 한국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거의 아래로 내려오시면 한국 표준시 있어요. 서울. 저장하십시오. 메타 태그 꼭 켜주셔야 돼요. 이게 구글 SEO랑 관련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요 설명이 있잖아요. 요것만 쓰시고 메타 태그 안 쓰시면 괜찮을 거라고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타 태그를 쓰셔야 웹마스터 도구에서 우리 블로그를 잘 알아봅니다. 여기는 저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셔도 되고요. 특히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타 태그는 구글 SEO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원래 150자인데요 63자 이내로 쓰라고 돼 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63자로 돼 있으니까 뭐 제한이 있으면 제한 받은 대로 써야겠죠. 하시고 저장하시고, 여기는 정말 공간이 없으니까 63자 이내니까 키워드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맞춤 로버츠 txt 사용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 맞춤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특별
특별히 할 게 있냐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잘 모르시면 건들지 마시고 그냥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은 제가 지난번에 구글 애드센스 구글 계정이랑 이 블로그스팟 계정이랑 맞춰놓으면 여기 안에 내부 시스템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서치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일부러 이사양으로 하느라 다르게 만들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서치 콘솔 계정이랑 같은 거로 사용하시면 이걸 누르시면 연결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 창출 맞춤 ADS TXT 사용 설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인증을 받은 블로그가 맞냐를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티스토리가 지금 아직도 이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구글 블로그나 일반적인 웹사이트 워드프레스도 그렇고 웹사이트들은 이게 전부 원래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글에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애드센스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새로 만든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켜봤자 안 되는데요. 제가 한번 승인 받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블로그 스팟 중에서 애드센스 승인 받아서 쓰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요거는 이미 맞춤 ADS TXT 설정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블로그 스팟 사용하시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전체를 백업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필요 없고 네, 여기까지 오시고 블로그 초안 이런 건 다 끄시면 좋아요. 이제 수익형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보를 가능한 한 이렇게 숨기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래요. 예전에 외국은 블로그를 보고 감사의 표시로 광고를 눌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누르면 광고주에게 피해가 갑니다. 사실은 그냥 눌러주는 건 아니고 왜 눌러주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실수로 클릭하게 만드는 거나 뭐 클릭률을 높이게 만드는 거나 단순히 트래픽을 높여서 애드센스 수익을 높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스팟 초기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만 운영하시다가 오면 표현 자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설정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까봐 언급했습니다. 나름 상식적인 부분이고 블로그 스팟의 경우에는 티스토리보다 추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돼 있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자주 이런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는데 익숙해지시고 블로그 스팟도 많이 운영해 보시면 아 이게 진짜 SEO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블로그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블로그 스팟 관련해서 계속 다룰 거거든요. 블로그 스팟이 구글을 공략하기에 뭐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구글 블로그 거라고 더 상위에 올려주진 않지만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부합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기에 훨씬 좋은 블로그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엔 제가 아마 레이아웃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설정 한번 해보시고요. 글 쓰세요. 여기다가 블로그 스팟에다가 글을 좀 써놓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빨리 승인도 받고 승인을 받으셔야 또 따라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 쓰시고 구글 애드센스 승인도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멤버십 영상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기존에 나는 티스토리에 글 쓰는 것도 힘든데 승인도 안 난 블로그 스팟 다음에 최저가 노출도 안 되는 블로그 스팟까지 어떻게 글을 내가 계속 쓰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팁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블로그를 좀 운영하고 계셨으면 새로운 블로그 2, 3개, 4개, 5개 운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글을 좀 쓰시고 애드센스 승인까지 받아 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